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수입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2일입니다.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제24회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는 이런 멘트가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51년생으로 고창에서 출생하고 속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에 공인중개사 제4회 자격을 취득해서 1990년 동작구 노량진에서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원 인제, 경남 양산 등지에서 부산 동네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도하고 실험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인간개발 자완성의 길을 탐구하는 것,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기업화하는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완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그 정체성, 인간이 정체를 탐구하는 거죠. 오랜 시간 방황, 좌절, 절망 이런 가운데 만나게 된 최근의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에 그 소망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우리 삶이 대부분이 끄달려서 삽니다. 또 생각에 끌려서 삽니다. 그래서 생각에 끌려서 살면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사막도 걷고 모래밭도 걷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가치 있는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다 생각에서 비롯되고 생각을 통해서 형상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개발을 통해서 생각을 감각하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지도에서 생각을 내리면 내고 쓰려면 쓰고 그치려면 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내부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의 힘으로 잡아당겨 운동하게 하는 이 과정이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영세 자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기업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많은 실험 시도를 한 끝에 2012년 6월 12일 강릉 홍제동에 강릉 홍제부동산을 이전하여 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그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을 또한 그 법인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법인격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강릉 홍제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두 가지 스타일의 그 기업화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릉 홍제부동산은 개개인의 자영업자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팁을 얻는 것이고,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시 군구 단위의 부동산 중개업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그 지금 국회에서 제정 입법 중에 있는 종합부동산 회사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구 단위로 법인격이 있는 대형 종합부동산 회사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2016년, 2017년 그 종합부동산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재벌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업, 그 다음에 애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부동산 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그 힘을 길러서 그런 자기 그 시장을 지켜나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치적인 목표는 200개 협동조합, 또 3,500명의 조합원을 지원하는 이 수치로 보면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들의 약 이제 5% 정도 됩니다. 이 5% 정도를 지원하는 그 협동조합 연합회 형식의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 요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는 원고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는 원고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기소개는 이렇게 이제 원고 없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원고 읽기입니다. 자기소개는 원고를 없이 하는 것과 읽지 하는 것. 그래서 원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고치는 거죠. 한자 고쳐서.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이제 매주 고치는 거죠. 자, 원고를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휴입니다. 1951년생으로 고창에서 출생하고 석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9년 공인중개사 제4회에 자격을 취득하여 1990년 동작구 노량진에서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원 인제, 경남 양산, 부산 동래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 시도하다가 2012년 6월 강릉 홍제동에 강릉 홍제부동산을 부산 동래에서 이전 창업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는 인간개발과 자아실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며 생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기업화하는 것입니다. 자아완성 인간개발에 기른 생각이 만들어내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동물성과 기침성으로 비롯되는 모든 인간고를 극복하여 참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늘 바라봄 늘봄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숨죽여봄으로 몸동작 생각 말소리에서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밤나라 책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개발 훈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영한 심한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의식의 눈을 떠 자신과 세상을 객관화하여 보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즉 창조주의 의식으로 사는 힘을 가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기업하는 외국 자본과 국내 재벌급이 진출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종합기업을 이겨갈 만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만들어갑니다. 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동산 유통정보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강릉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면서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정보 유통시장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역에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연합회 형식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오픈된 세상에서 빅데이터와 만물 인터넷이 세상을 움직이고 끌어가는 시대에 중개업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동산 중개업을 만들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종을 통합하여 가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기업하는 전국의 시, 군구의 대형 협동조합 200업소와 각 개인의 조합원 사무소 약 3,500조합원 창업자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고를 읽었습니다. 원고를 읽었어요. 원고를 읽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읽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거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이제 24회지만 이제 24회 100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회 동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은 이제 이렇게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사람 나에게 그 있는 절망감이 있어요. 세상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변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쫌생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기질이 너무한 놈, 게으름뱅이. 도대체 내가 나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이 자리에 즉시 적용된다면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래, 이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해야겠다, 또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재벌이 되어보겠다, 또 세계적인 권력을 잡겠다는 그 세상적인 외부 지향적인 모든 것을 추구해 보았지요. 추구해 보았는데 그 결론이 도대체 그런 걸 외부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재생 능력, 세상의 것들로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공간을 무엇로 채울 수 있겠는가?
세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아주 조그만 미세한 그 균형에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낸 모든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학제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불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이것도 생각이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에 의지해서 살던 것을 감각 위주로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벌줄 사람도 없고 학대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의 집단의식은 끊임없이 자학하는 거죠. 그 세상의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자학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천의 끝자락, 후천 시대의 첫자락이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간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그 전통 문화, 종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벗어 던져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그 올가맨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쫓겨 살거나 생각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그런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유자재한 사람. 자유자재한 사람. 그래서 무엇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자유자재,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된 것이 아닌 감각으로 사는 노자의 얘기가 무유자연, 노자나 중국 노장계 사상이 무유자연입니다. 무유자연의 삶, 무유법의 삶을 사는 것, 의도하고 기획되어진 삶을 사는 것. 하여튼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고 몸과 마음에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우리의 종이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고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도구로 부리고 쓸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도구로 부리고 쓸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도구로 부리고 쓸 수 있는 것. 아무런 것도 기획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의 로그에 따라 사는 것. 우리 몸 안에 60조 세포 DNA는 지금까지 인류 조상 그리고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부모의 그래서 인류의 그 기원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류의 그 DNA가 내 몸 안에 와 있고 그리고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인류 전체의 그 지혜의 그 보고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의 요구를 너무 무시하고 또 몸을 질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반응에서 몸에 비롯돼서 나온 그 생각이 또한 이 생각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몸을 끌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 바가지입니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려니 고생 바가지. 그래서
바가지 고생바가지 하는 그 고생을 이제 내려놔라. 그래서 정신이 우리 몸을 부리고 쓰는 거. 그 정신이 부리고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쫓겨서 생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정신을 따라 산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 그 몸을 부리고 쓰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부리고 쓰려면 인생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을 새워서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인류 마지막 전쟁이 바로 우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이 그 감각에게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일으키는 장략이 에고입니다. 그 에고의 장략은 자기의 주인 자리를 놓지 않는 거,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차지하고 놓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 우리 진정으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에서 노래나는 거, 생각을 극복하는 거.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잡아당겨 구심력으로 내 안에 우주가 열리게 하는 것. 지금 보이는 저 친구를 가르치는 거죠. 저 친구를 가르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을 계속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무시하고 없애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각이 주도하여 생각을 부리고 쓰자는 거죠. 생각에 쫓겨서 내 몸과 마음이 쫓아다니지 않고 감각이 주인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쓰자. 내려면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까지 계속해서 그 생각의 행포에 끄달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사온 상추하고 그 호박하고 또 무슨 반찬거리 때문에 계속 생각에 끄달리는 거예요. 저걸 쓰레기통에다 버리냐, 저걸 어저께 중앙시장 성남시장에서 감자전하고 막걸리 한 병 마시고 왔어요. 그 마시고 오면서 그냥 오면 좋잖아. 그냥 오면 좋은데 그 길거리에서 상추가 맛있게 보여요. 상추하고 호박하고 그 다음에 그건 더덕인 것 같은데 더덕을 사서 가져온 거죠. 근데 그 짓거리를 한 쟤 저 녀석을 자꾸 욕하고 떼대니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병신 쪼다야, 왜 그런 걸 사왔느냐.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될 그런 그렇죠. 먹을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지만 먹지 않을 때는 쓰레기가 되는 저런 것들을 왜 사오느냐고 자꾸 욕하고 찌르고 비난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끔 한 번씩은 나를 그냥 바라보아 줍니다. 내 의식의 스크린이 완전히 닫혔구나. 내가 갇혔구나. 생각에 갇혔구나 하고 알고 번뜩 깨어나서 의식의 스크린을 볼 때 그 순간 깜깜한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그
동전 하나 크기만한 구멍이 뚫려서 파란 하늘이 보일 때 그 느낌이죠. 내가 생각이 뿌려놓은 먹구름에서 생각이 뿌려놓은 그 먹구름에, 생각에 뿌려진 그 먹구름에 동전 크기만한 그것을 볼 때 왜 기쁨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고 하면서 조금만 더 싫어, 일어나기 싫어 하는 이 두 가지, 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라는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맞서고 일어나. 그로부터 또한 인생의 괴로움이 비롯되는 거죠.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 옳은가 그른가 하는 그 기준은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 선입관 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신앙, 철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칼질을 해대는 것, 이것이 생각을 중심으로 한 에고의 장략입니다. 내가 그냥 죄를 바라만 볼 수 있을 수는 없을까?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저 바라만 봐. 일어나든 잠을 자든 뭐 상추를 사오든 더덕을 사오든 호박을 사오든 술을 처먹든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을까? 네 멋대로 해라. 의식의 스크린을 열어놓고 그 의식의 스크린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 가치 판단이나 없이,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사는 거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무슨 책임감이 있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책임, 마음의 빚이 있고 내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해야 된다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고 이런 인류의 그 잠재된 그 잠재의식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지금 있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을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몸의 반응인 생각이 우리 몸과 물질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자유스피치는 너무너무 주제가 산만하고 이리저리 오고 갔습니다. 아마 오늘 24회가 아마 100회쯤 되면 딱 자유스피치의 시간이 말해지는 게 가지런하게 한 줄로 구슬이 깨어지듯 딱 깨어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24회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앞으로 100회 정도 진행되는 이 100회는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100회가 진행되고 나서 그 삶의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 기대가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지 말자, 무엇은 해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 생각에 쫓기고 쫓아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와 율법, 도덕을 다 비워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근데 버렸다고 하면서도 늘 쓰레기통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내 마음에 쌌습니다. 모든 고정관념과 고정관념 쓰레기. 참으로 절망, 쓰레기를 또 쏘고 가끔 가다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 줍는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상해가는 음식을 먹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뿐이 없는 당위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듯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왜 쟤는 저렇게뿐이 살 수 없는 건지 웃기는 친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쩌면 자기 에고의 굴레에 떨어져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살 수뿐이 없을까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전생 세세생생에 살면서 만들어진 까르마, 업 때문일 겁니다. 카르마, 업 때문일 겁니다. 업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업 때문일 겁니다. 업 때문, 우린 카르마라. 그래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고 카르마를 없애는 방법은 감각개발을 통해서 무의의 삶으로 사는 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을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7월 21일입니다. 오늘 감각개발 훈련의 스피치 시간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인간개발 자아완성, 20년간의 수행 결정인 자아완성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하고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학문의 길이나 종교의 길이 아닌 우리들 공동의 삶의 현장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간을 혁신시키고 개발시키는 방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낼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모조리 대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누구나 소아버니의 자아를 대아버니의 자아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아내버니의 지식이나 지능만으로서는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부릴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소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탐나는 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책을 큰 소리로, 교재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주중에 이것을 큰 소리로 한 번, 두 번, 많이 읽으면 더 좋겠네. 10번쯤 읽어오는 거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소리가 본래 그 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 있어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나는 소리,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가슴에서 나는 소리, 아랫배 하단전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랫배 하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되고 본래 그 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찾고, 그래서 자기가 책 읽는 소리가 자기 귀로 들리고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소리하고 책 읽는 소리가 똑같아지도록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말하는 소리가 책 읽는 소리하고 같아지고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인가? 몸 물질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륜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과연 지도자가 되어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몸, 물질도 아니고 생각, 마음, 생각이나 감정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당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은 형상이 있으나 당신 자신은 형상이 아니다. 당신은 형상 안에 내재된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모든 형상, 우주만의 모든 형상이 그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식 수준으로 보면 고등동물의 수준이지 온전한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재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들만 보이겠지만 계속 인내심을 발휘하여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구름들이 비껴간 사이로 이따금 하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고 한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의식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자기에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읽으면서 자기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습니다. 이런 훈련을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 많이 읽으면 많이 읽어볼수록 좋겠습니다. 교재를 전체로 읽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오면 100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00독을 하겠죠. 근데 일주일에 10독씩, 10번씩 읽어오면 1000독을 하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독서백편 의자연입니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체화되어서 생활화될 때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일부터 작성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내재된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생각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무진장한 의식의 캠퍼스에 무엇을 창조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스크린을 갖고 활용하나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텅 빈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늘은 만물이 성립하는 바탕이고 토전이므로 항상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뜨고지는 캠퍼스이고 모니터이고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물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법이거늘 하물며 진공의 하늘에 어찌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이라고 하는 모니터 스크린 거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당신의 내면의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캠퍼스가 사라져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 캠퍼스가 지저분한 낙서로 얼룩이져 있고 순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려야 그릴 수 없다. 하늘은 창조의 텃밭이다. 당신은 그 텃밭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백의 캠퍼스와 스크린을 마련하는 일, 모니터와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뜬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형상이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야 창조적 인생이 사라진다. 내면의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마련되어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음이 비워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비전이 보이고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되고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캠퍼스를 찾아야 하고 항상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이 화육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읽어와야 되는 거죠. 읽어와서 끝까지 읽어와서 아, 6시 47분입니다. 이제 그 강릉 부동산 월요모임 제24회를 첫 번째 시간 인간개발 차완성 50분까지 진행될 거죠. 지금 이제 47분이니까 3분 정도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이 왜 필요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핵심 요체는 감각을 개발해서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일이 움직여서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각하고 생각을 부리기만 하고 생각으로 내 의식의 스크린에 띄워서 주제만 세우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런 환경이 곧 될 겁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강릉 부동산 월요모임 제24회 인간개발 자아완성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 7월 28일입니다. 고맙습니다.